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다보는 가운데 김말수는 낡은 검정 잠바를 어깨에 걸치고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자궁암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병원에 머물 수는 없었죠. 병실비가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는데 남편 박용기는 이미 며칠 전부터 퇴원을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말순아, 빨리 나와. 차 대기로 나온다.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습니다. 말수는 간호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마지막 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말순 씨, 정말 다행이에요. 수술도 잘 되셨고 회복도 빠르시고요. 살아있음이 축복이니까 앞으로 건강하게 지내세요. 말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살아있음이 축복이라니. 과연 그럴까요? 자궁을 떼어내고 나니 여자로서의 마지막 흔적마저 사라진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간호사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 로비에 나온 말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수술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어요. 미지불자 대납 처리 완료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던 차에 남편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봐? 서류 다 받았으면 가자. 용기는 말순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훑어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병원비는 네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연금 받는 몸인데 언제까지 뒷바라지만 할 순 없잖아.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동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도 남편의 사업비까지 떠안아온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아파서 싸울 기력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용기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운전에만 집중했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병원비를 누군가 대신 냈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아들 도윤이 몰래 낸 건 아닐까 싶어서 저녁에 전화를 걸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용기는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준비는 당연히 말순의 몫이었죠. 수술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말이에요. 말순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썩은 야채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용기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여보, 저녁은 뭘 드실래요? 아무거나. 간단하게. 용기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말수는 남은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으니 배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용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말수는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용기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말수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신자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윤세정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순 씨 수술 잘 됐다니 다행이네요. 말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윤세정이라는 이름은 분명 여동생 주위의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수술 소식을 알고 있는 걸까요? 더구나 남편의 휴대폰으로 안부 메시지까지 보내다니. 말수는 급하게 화장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용기가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뭐해?
용기가 돌아와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낸 사람이 혹시 윤세정일까요? 그리고 그 여자와 남편은 어떤 관계일까요? 말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옆에서 코를 고는 용기를 보며 어젯밤 휴대폰 메시지가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미숫가루를 타서 마시며 어젯밤 일을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윤세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에 적힌 미지불자 대납 처리 완료라는 문구. 우연의 일치일 리가 없었거든요. 용기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말수는 용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윤세정이라는 사람 아세요? 누가? 왜 갑자기? 용기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아진 톤이었죠. 말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그 이름으로 문자가 와서요. 제 수술 얘기를 하던데. 아, 그 사람? 동네에서 미용실 하는 사람이야. 가끔 마주쳐서 안부 정도 물어보는 사이지. 용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히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이라면 자신의 수술 소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구나 안부 메시지까지 보낼 정도라니.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제 수술 소식을 아시는 거죠? 글쎄, 동네가 좁으니까 소문이 났나 보지. 뭘 그렇게 신경 써? 용기는 짜증스럽다는 듯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간다고 했지만 요즘 들어 자주 외출하는 게 신경 쓰였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던 사람이었거든요. 말수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병원비 영수증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말이죠. 누가 자신의 병원비를 냈는지, 그리고 왜 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여동생 주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윤세정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자주 집에 데려와 밥을 먹였다는 얘기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의 윤세정일까요? 병원 접수처에 도착한 말수는 접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제가 일주일 전에 수술받고 퇴원했는데 병원비를 누가 대신 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말순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네요. 윤세정 씨라는 분이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말순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말 윤세정이 자신의 병원비를 낸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남의 병원비를 대신 내는 걸까요? 혹시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 맞다. 가족 같은 분이라고 하시면서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족 같은 분이라고요?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윤세정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저 주위의 친구였다는 것만 알 뿐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온 말수는 바로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희야, 나야. 혹시 윤세정이라는 친구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니? 언니, 세정이를 왜 갑자기 연락은 안 하는데. 그 친구가 미용실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하는지 아니? 주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거라면 알아. 우리 동네 근처에 있어. 세정 미용실이라고. 그런데 왜?
말수는 주희에게 병원비 얘기를 했습니다. 주희도 놀라며 이상하다고 했어요. 왜 세정이 언니의 병원비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전화를 끊은 말수는 바로 세정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궁금한 건 직접 물어봐야 시원하겠거든요. 미용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가게였습니다. 미용실 앞에 도착한 말수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안쪽 테이블에서 누군가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편 용기였거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용기는 평소 집에서 보여주지 않던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여자는 용기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니. 더구나 그 여자가 자신의 병원비를 대신 낸 윤세정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말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울렸고 용기와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고 여자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용기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여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순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당신이 윤세정 씨죠?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주희의 언니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 병원비를 내셨어요? 말순의 직선적인 질문에 세정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용기는 재빨리 일어나서 말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말순은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부터 설명하세요. 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알게 될 줄 몰랐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 병원비를 왜 냈는지부터 말해보세요. 세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죄책감 때문이에요. 죄책감이요? 고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제가 주희 친구였는데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녔거든요. 그때 언니가 매일 저녁 차려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말수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 그 아이. 주희가 데려온 친구 중에 유독 말랐던 아이가 있었죠. 안쓰러워서 자주 챙겨줬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어요. 빚 때문에 도망치듯 살아왔고 그러다가 용기 아저씨를 만났죠.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세정이 자신에게 은혜를 갚는다면서 동시에 남편을 빼앗아 간다는 말인가요? 처음엔 정말 돈 때문이었어요. 미용실이 어려워져서 용기 아저씨가 도움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모든 게 죄처럼 느껴졌어요. 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의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그래서 병원비라도 내고 싶었어요. 말수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빼앗아 놓고 병원비로 퉁치려 한다니.
그래서 병원비를 내신 거예요? 그걸로 죄책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세정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용기가 끼어들었어요. 말순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여자가 널 살렸잖아. 고맙다고 해야지 왜 화를 내냐? 용기의 말에 말순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화낼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제가 언제 죽을 뻔했다고 절 살렸다는 거예요? 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비 없으셨잖아요. 용기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을 뻔했다고. 말수는 용기를 노려봤습니다. 용기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냥 한 말이야. 요즘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말수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용기가 세정에게 거짓말을 해서 동정심을 유발했고, 세정은 그 말을 믿고 병원비를 냈던 거예요. 결국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돈을 받아낸 셈이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말순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정 씨, 제가 어릴 때 도와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을 빼앗을 권리까지 드린 건 아니거든요. 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돈 때문이었는데. 그만하세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말순이 용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다른 여자한테서 돈 받아다가 제 병원비 낸 척하고 계셨군요. 정말 볼만하네요. 말순아, 오해야. 내가 언제? 오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동네 산책이세요? 용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세정을 바라봤어요. 세정 씨, 제가 어릴 때 도와준 건 순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갚으시는군요. 참 실망스럽네요. 언니,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둘 다요. 말수는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용기가 뭔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생각해 보니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고 세정의 정체도 알게 됐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4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여자에게서 돈까지 받아낸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동생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왔거든요. 버스 안에서 울리는 통화음을 들으며 말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희에게 모든 걸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 무슨 일이야? 주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희야, 나 지금 세정이 만나고 왔어. 세정이를? 갑자기 왜? 그 애가 용기랑 바람 피우고 있더라. 전화 너머로 주희가 숨을 급하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주희가 말했어요. 언니, 정말이야? 확실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미용실에서 둘이 다정하게 점심 먹고 있더라고. 말수는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정이 병원비를 낸 것, 용기와의 관계, 그리고 과거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주인은 중간중간 탄식을 내쉬며 들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정말 몰랐어. 세정이가 그런 애인 줄 몰랐다고. 너 탓이 아니야. 그런데 주희야,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에 가기도 싫고. 언니, 우리 집으로 와.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주희의 따뜻한 말에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지금 당장 용기와 마주칠 자신이 없었거든요. 주희의 집에 도착한 말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니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주희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그런데 세정이가 정말 고등학교 때 그 애 맞아? 맞는 것 같아. 얼굴도 비슷하고 과거 이야기도 정확하더라. 아이고, 그 애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데. 언니가 정말 많이 도와줬잖아. 주희도 과거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정은 정말 불쌍한 아이였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술만 드셔서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말순이 더욱 안쓰러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다니 정말 실망이야. 언니도 너무 상처받지 마. 그 애도 나름 힘들었을 거야. 힘들다고 해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도 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정의 처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주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용기였어요. 주희가 말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니, 용기 아저씨 전화인데 받을까? 받지 마. 무슨 할 말이 있겠어.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결국 주희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주희야, 말순이 거기 있지? 전화 좀 바꿔줘. 용기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주희가 말순을 바라봤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언니는 지금 통화하기 싫어하세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용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말순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 사이라고요? 친구가 상대방 병원비를 대신 내나요? 그건 그 여자가 알아서 한 일이야.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을 뻔했다고 말한 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용기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말순아. 결혼한 지 40년 동안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친구 하나 사귀는 것도 못하게 하냐? 친구요? 다른 여자랑 둘이서 점심 먹는 게 친구 사이예요? 그럼 뭐 어때? 밥 한 끼 먹는 게 죄야? 말수는 용기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희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아저씨, 오늘은 언니가 여기서 자실 거예요. 내일 차근차근 얘기하세요. 뭐, 집에 안 들어온다고? 이 여자가 정말. 주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수는 주희에게 고마워했어요. 고마워, 주희야. 지금 그 사람 목소리 듣기도 싫어. 언니,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주희의 말에 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없던 일처럼 지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혼을 하기에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주희야, 혹시 그 옛날 내가 적어둔 가계부 아직 갖고 있어? 가계부? 아, 언니가 결혼 초기에 쓰던 그 가계부 말이야? 응. 그때 내가 용기 사업 도와준다고 내 돈 많이 썼잖아. 그런 기록들이 다 있을 거야. 주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결혼 초기부터 꼼꼼하게 가계부를 적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가계부가 왜? 혹시 몰라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잖아. 말순의 말에 주희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언니가 용기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언니, 정말 이혼 생각하고 있어?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4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싫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희는 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알았어, 언니. 내가 도와줄게. 내일 집에 가서 가계부부터 찾아보자. 고마워, 주희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말수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게 바뀌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안이 됐어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주희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용기가 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가계부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용기의 신발이 현관에 있었습니다. 언니, 아저씨 있네. 괜찮을까? 괜찮아.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말수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용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말순을 보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네. 어젯밤에 어디서 잤어? 주희 집에서 잤어요. 그것보다 저는 옛날 가계부 좀 찾아보려고 왔어요. 말수는 대답을 짧게 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용기가 뒤따라왔어요. 가계부는 왜? 뭐 하려고? 제가 그동안 이 집에 들인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말순의 말에 용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것 같았어요. 야, 말순아. 그런 옛날 일 들춰내서 뭐해? 우리 부부 사이에 내 거가 어디 있어? 부부 사이라고요? 부부가 다른 여자한테 가서 밥 얻어먹나요? 말수는 침실 장롱을 열어 옛날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는 계속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정말 고지식하기도 해라.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친구 사이에 밥 한 끼 먹는 건데. 말수는 용기의 말을 무시하고 서류를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낡은 노트 몇 권을 발견했어요. 바로 결혼 초기부터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찾았다. 말순이 가계부를 펼쳐보니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기록이 자세했거든요. 용기의 사업 자금으로 들어간 돈, 집 담보 대출금, 생활비까지 모든 게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니, 이거 대단한데? 정말 꼼꼼하게 적어놨네. 주희가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말수는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해 봤어요. 결혼 초기 용기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말순의 혼수금이 모두 투입됐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말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거 봐, 주희야. 집 담보대출도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정말? 그럼 집이 언니 명의라는 얘기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용기의 신용이 좋지 않아서 모든 걸 말순 명의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어요. 용기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야, 말순아. 그런 옛날 장부 보고 뭐하게? 그냥 치워. 왜요? 제가 제 돈 쓴 기록을 보는데 뭐가 문제예요? 말순이 가계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아들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여기 있어, 도윤아. 말순이 대답하자 도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이야? 도윤은 용기를 바라보더니 다시 말순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제 명의로 돌려놨어요.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주희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집을 내 명의로? 네. 그것도 모르게 해놨어요. 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어요. 말순은 용기를 노려봤습니다. 용기는 당황한 듯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나중에 도윤이한테 물려주려고 미리 해둔 거야. 뭐 그리 호들갑을. 거짓말 마세요. 도윤아, 정확히 언제 명의가 바뀌었어? 일주일 전이요. 어머니가 수술 받으시던 날이에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동안 용기는 집 명의를 바꿔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들 명의로 말이죠.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도윤이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니랑 헤어지게 되면 집이 필요할 거라고. 뭐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용기가 미리 이혼을 염두에 두고 집까지 빼돌려놨다니. 그리고 그 여자분이랑 같이 살 집이 필요하다고도 하셨어요. 도윤의 말에 주희가 화를 냈습니다. 정말 어이없네. 아저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용기가 발끈했습니다. 아,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평생 벌어서 산 집인데 내 마음대로 못해? 평생 벌어서 사셨다고요? 이 가계부 좀 보세요. 말순이 가계부를 용기 앞에 내밀었습니다. 집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다 제 돈으로 냈어요. 대출도 제 명의고요. 당신이 뭘 했다고 당신 집이라고 하세요? 용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였던 터라 모든 걸 말순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윤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냥 나중을 위해서라고 하시길래. 너 잘못 아니야, 도윤아. 내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말수는 도윤을 위로하며 용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치사하네요. 제가 수술받는 동안 이런 짓을 하고 계셨군요. 말수나, 이건 오해야. 정말 도윤이 장래를 위해서. 그만하세요. 변명은 듣기 싫어요. 말수는 가계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미안하지만 명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을까? 이 집은 원래 제 돈으로 산 집이야. 네, 어머니.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아, 도윤아, 내가 왜 그래? 아버지, 잘못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수술 받으시는 동안 이런 일을 하시다니. 도윤도 아버지의 행동에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가계부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말수는 가계부를 들고 주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용기는 뒤에서 뭔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윤이 따라 나와서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말만 듣고. 도윤아, 너 잘못 아니야. 내 아버지가 너를 이용한 거지. 말수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볼 생각이야. 이 가계부 가지고 상담받아 보려고. 주희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우리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는 이윤정 변호사인데 가족법 전문이야. 말수는 고마워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텐데 주희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말수는 이윤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가계부에 기록된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진명의 변경 사건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 변호사는 가계부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록들이 정말 자세하네요. 집 계약금부터 대출금까지 모두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 사업 자금도 상당 부분 부인 돈으로 충당됐네요. 재산 분할에서 매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그리고 남편이 아들 명의로 집을 넘긴 건 재산 은닉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라면 더욱 문제가 되죠. 이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말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신이 불리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일단 조정 신청부터 해보시죠. 이런 자료가 있으면 남편 측에서도 함부로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말수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저 세정이에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정이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제 번호를 용기 아저씨한테서 받았어요. 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언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세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주희를 바라봤어요. 주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역 앞 커피숍에서 만나죠. 1시간 후 말수는 역 앞 커피숍에서 세정을 만났습니다. 세정은 말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무슨 말이 있다고 했죠? 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세정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언니, 사실은 용기 아저씨가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뭐가요? 아저씨 집이 아저씨 명의가 아니라는 걸 어제 알았어요. 그리고 아드님 명의로 바꾼 것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세정의 말에 말수는 놀랐습니다. 용기가 세정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저도 속은 거예요. 아저씨가 저한테 같이 살 집이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언니 집이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미용실에서 언니가 가신 후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을 털어놨어요. 집도 언니 돈으로 샀고 명의도 언니 거라고. 말수는 용기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집을 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거짓말까지 했다니. 그래서 제가 직접 병원비를 냈어요. 아저씨가 언니 수술비도 없다고 거짓말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세정도 어느 정도는 용기에게 당한 셈이었거든요. 세정 씨도 힘드셨겠네요. 언니, 저는 정말 언니한테 해를 끼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살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용기와는 헤어지셔야 해요. 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끝났어요. 어제 미용실에서 아저씨한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언니한테 너무 죄송해서. 말수는 세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아온 것 같았어요. 세정 씨,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세요. 돈 때문에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마시고요. 네, 언니. 정말 죄송해요. 말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커피숍을 나온 말수는 주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희야, 나 세정이 만나고 왔어. 그 애도 용기한테 속은 거더라. 정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법정 조정 신청할 거야. 이제 정말 끝내려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말순은 법정 조정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윤정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말순 씨,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한 자료들이 워낙 탄탄해서 유리할 거예요.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가계부는 물론이고 통장 내역, 집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증빙 자료를 챙겼어요. 조정실 문이 열리고 용기가 들어왔습니다. 용기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을 보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아, 안녕하세요. 말순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용기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어요. 조정위원이 들어와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조정위원은 양쪽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먼저 신청인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이윤정 변호사가 일어서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한 악질적인 사례입니다. 변호사는 가계부를 제출하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신청인인 김말순 씨명의 계좌에서 출금됐습니다. 담보대출 역시 신청인 명의로 이루어졌고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상세하네요. 피신청인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조정위원님,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어느 한쪽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했습니까? 조정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용기의 변호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상속계획의 일환으로. 상속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혼 조정 신청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우연의 일치인가요? 조정위원의 추궁에 용기가 직접 답변했습니다. 조정위원님, 저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한 일입니다. 아들 장래를 위해서. 김용기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부인과 헤어질 생각으로 재산을 옮긴 거 아닙니까? 용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가 상대방 배우자의 수술비를 대신 냅니까? 용기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윤정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조정위원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받는 동안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게 거짓말을 해서 수술비까지 대신 내게 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네. 피신청인은 그 여성에게 자신이 집주인이라고 거짓말했고 부인의 수술비가 없다고 속여서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말순이 조용히 증언했어요. 제가 직접 그 여성을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그분도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서 병원비를 낸 거였어요. 조정위원은 용기를 노려봤습니다. 김용기 씨, 이게 사실입니까? 용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수술받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재산을 은닉하려 시도하고 심지어 다른 여성을 속여서 돈까지 받아냈다니. 조정위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용기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미리 증인으로 신청해둔 상태였거든요. 아드님이 증언하러 오셨군요. 부동산 명의 이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제 명의로 집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냥 나중을 위한 일이라고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분과 살 집이 필요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이라고 하면 아버지 바람상대요. 아버지가 그분과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고 제게 말했거든요. 조정위원이 용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용기 씨, 아드님 증언도 들으셨습니다. 더 변명하시겠습니까? 용기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말했어요. 조정위원님, 저희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김말순 씨 단독 소유로 인정합니다. 둘째, 기타 재산은 김말순 씨 7, 김용기 씨 3으로 분할합니다. 셋째, 김용기 씨는 김말순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십시오. 말순은 조정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기여한 부분도 인정받았거든요. 용기가 마지막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미안하다. 이제 끝났어요. 서로 좋은 기억만 남기고 살아요. 말순의 말에 용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실을 나온 말순은 이윤정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말순 씨가 워낙 자료를 잘 정리해 놓으셔서 쉬웠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법원을 나선 말순은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났거든요.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6개월 후 말순은 병원 앞에서 만난 간호사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어요. 어머, 말순 씨,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순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네,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때 하신 말씀 기억나요? 살아있음이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진짜 그 말 뜻을 알겠어요. 간호사가 말순의 밝은 표정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던 말순은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세정이었어요. 세정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언니, 잠깐 인사드리고 싶어서. 말순은 세정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을 본 세정이 감탄했어요. 와, 정말 예뻐졌네요. 언니가 직접 꾸미신 거예요? 네. 시간이 많아져서요. 차를 마시며 앉은 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오히려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세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주희가 들어왔어요. 언니 왔어. 세정이? 주희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세정이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주희야, 오랜만이다. 세정은 잠깐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주희가 말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언니 마음이 정말 넓은 것 같아. 나 같으면 아직도 화가 날 텐데. 화내봤자 뭐해? 이제 내 인생 사는 게 중요하지. 주희가 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에 생기가 돌고 당당해 보였거든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었어요. 어머니, 이모 안녕하세요. 도윤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요즘 자주 찾아오는 아들이었어요. 도윤아, 왔구나. 저녁 먹고 가야지. 네, 어머니. 그런데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별일은 없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말순은 주방으로 향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즐거웠어요. 자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요리를 하면서 말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집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것도 흥얼거리며 요리하는 것도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어머니, 음악까지 틀어놓으시고 정말 달라지셨네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도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저녁을 다 차린 후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어머니, 요리 실력이 더 늘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요리하는 게 재밌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어.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이 갑자기 일어나서 음악을 더 크게 틀었습니다. 뭐해, 언니? 춤 한번 춰볼까? 말순의 말에 주희와 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춤이요? 응. 요즘 혼자 있을 때 가끔 쳐봤는데 재미있더라. 말순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어요. 언니, 나도 할래. 주희가 일어나서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도윤도 웃으며 따라했어요. 어머니, 정말 신기해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나도 처음이야. 수술 후 처음으로 마음이 정말 가벼워. 말수는 춤을 추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버텨온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춤추는 이 순간, 말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주희와 도윤이 함께 웃으며 춤추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이런 기분 처음이야. 말수는 춤을 추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순간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68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순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순이 그토록 원했던 삶이었어요.